저희 이럴 거면 조정 안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조정위원님께서 변호사들이 일은 해결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그때 내가 왜 더 화났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조정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의 분할 심판이나 유류분 소송 같은 가족 관계에 대한 소송은 재판부에서 조정 절차를 잡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정이라는 게 무엇이냐? 기일을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변론기일, 하나는 조정기일 이렇게 있거든요. 변론기일은 뭐냐면 판사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 그것이 변론기일이에요. 조정기일이란 건 뭐냐면 내모자는 테이블에 가운데에 조정위원이 앉아있고 우측 좌측에 당사자 그리고 변호사들이 앉아서 아이 뭐 이런 거 다 찻대고 포대고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 어떻게 하면 조정할래? 이런 기일이 잡히는 걸 조정기일이라고 해요. 조정기일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둘이서 갑자기 화해. 그래! 언니 오빠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서 우리 사인하자 해서 그날 사인해요. 그것을 임의조정이라고 불러요. 임의조정은 날인하는 날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나요. 소송 끝. 임의조정 말고 하나가 또 다른 게 있어요. 한쪽에서는 2억 원 주면 합의할래. 한쪽에서는 나 싫어. 1억 원 줘야지 합의할 거야. 이렇게 할 때 있거든요. 그럼 조정위원이 판사님이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가 안을 제안해 볼게. 강제 조정이라는 걸 해보자. 이러고 1억 5천 이렇게 해서 강제 조정 결정문을 보내줘요. 양 당사자에게 보내주면은 지금 당장 얘기하라면 어떡해. 다들 화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안 해. 화나서 막 다 이의할 거 아니니까. 지금 얘기하지 말고 2주 동안 생각해봐. 2주 동안 생각을 했을 때 못 받아들이겠어. 이의를 하겠어 라고 한다면은 이제 변론기일로 다시 돌아가서 판결을 받는 것이고요. 이의를 하지 않겠어. 여기서 끝내자. 이러면 임의조정과 같이 그 조정이 끝으로 소송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느냐. 사실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하나 일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여분을 청구한 측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기여분을 부인하는 측이었겠죠. 우리가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땡땡 가정법원에 갔는데 우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지금 기여분까지 얘기를 하느냐. 너네 너무하다. 이러면서 아니다. 우리가 이 아파트를 사는데 이렇게 도왔다 했더니 그렇게 정확하게 이체된 거 아니면 이거 인정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조정위원이 그럼 어느 정도로 이렇게 조정위원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얘기를 하면 조정위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여분이 너넨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정확한 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하니 없으면 너네는 빨리 승복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정확한 내역이 있기는 어렵거든요. 막 수표로도 주고 옛날에 주고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래도 이걸 입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저희 이럴 거면 조정 안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조정위원님께서 변호사들이 일은 해결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저도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그때 조정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더 화났냐면 상대방 변호사가 저희는 조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깐족깐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고 조정 결렬시키고 나와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우리 의뢰인이랑 전화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의뢰인이 뭐라 그랬냐면 변호사님 이거 조정이 임하지 않아서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조정과 판결은 다르다. 결정 받자 우리.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가 그때 기여분 30% 받았어요. 30%가 어느 정도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청구를 할 때는 조금 더 높게 하거든요. 그래서 상속재산 중에 기여분 50%를 주장은 했지만 우리 의뢰인한테는 30% 정도 나올 거다. 그래서 결정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계좌 이체 내역을 명확히 입증한 건 아니지만 사정이랑 이런 걸 다 입증을 해서 구구절절하게 썼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30% 인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조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꼭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류분 소송에서도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원고가 청구를 하잖아요. 피고의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특별수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럴 때 원고 측한테 어떤 조정위원은 너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현금은 다 빼라.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조정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조정을 결렬시키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럴 때 의뢰인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조정 안 하면 우리 판사님이 나를 밉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다고. 근데 그렇진 않다고요. 어쨌든 조정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합의할래? 라는 절차라면 판결은 다시 법리적인 다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위원회 어떤 말이나 그런 거에 너무 많이 신경 쓰셔서 내가 정말 조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조정하실 필요는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담당 변호사님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자기가 조정을 하기 싫어도 조정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조정을 해야 된다. 조정을 임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판결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많이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